최강욱 의원의 암컷 요 표현 논란 이후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이제 막말과 설화, 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이 단계부터 또 공천 심사에까지 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뭐 잘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이제 발언 이후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뭐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신속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당원 이게 징계를 할 때는 뭐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당 대표가 비상한 방식으로 비상 징계 이제 발동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조금 일부 인사들이 약간은 뭐 옹호하는 발언들 이렇게 나오면서 당 대표와 당의 그런 노력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당의 좀 진정성이 조금 훼손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뭐 한병도 의원께서 이제 말 그렇게 조금 막말하거나 아니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다시 한번 설화나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은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서 네. 뭐 재차 이제 이 수습을 하려고 보이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이 뭐 그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상황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내에서 그 뭐 남영희 부원장이 이제 뭐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그 뭐 개인 SNS에 이제 당직 사퇴하고 자중하고 국민들과 당원께 사과해라 이런 메시지 던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남영희 부원장 또 당직 사퇴하고 뭐 사과하고 이래서요. 네, 좀 이제 잘 수습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 의원들의 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퍼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자유한국당 그 시절에 황교안 대표가 막말 금지령 내리고 나서 좀 효과를 봤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아니 미진하죠.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낮은 수준의 비판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런 분들은 정치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암컷 발언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전에도 했었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당원권 정지 받으셨잖아요.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 편 모여 있는 사람, 그 지지층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환호받고 막 와 정말 잘하온다 응원받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취해서 그냥 막 본인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말 실수입니다. 예. 막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 잘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선거 때 또 어디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같이 비판할까 말까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전에 참 험한 말씀 많이 하시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구성원들이 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를 좀 넋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최강욱 의원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어떤 한 이제 뾰족한 그렇죠. 왜냐면은요, 점이었다. 봐보세요. 이런 얘기하면은요, 민영배 의원 같이 광주 출마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딸들로 구성되는 강한 지지층에서는 야 잘한다, 정말 잘했어. 그럼 본인 공천 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원 투표 받을 때. 그리고 거기 공천 받잖아요. 광주에서는 그냥 100% 당선이잖아요. 근데 견재수 의원 같이 부산에서 어렵게 한 표 한 표 끌어모으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하면 표가 그냥 우수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 강성 팬덤층 정치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전재수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래 항상 당에서 보면 그래요.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치고 험지에 계신 분들이 늘 고생하는 것이 반복돼 있고 저희도 뭐 비슷해요. 영남에서 사고 치면 수도권이 고생하고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최강욱 의원 이번 암컷 발언 때문에 잠깐 동안은 이 막말 논란이 조금 쉬쉬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앵커께서도 자유한국당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막말 때문에 크게 또 그러니까 어차피 질 거 크게 졌어요. 생각해 보시면 잠깐은 공천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 대상으로 망언을 했어요. 이 선거 기간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모든 캠프가 다 멘붕이 됐던 그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호 후보 당시에 뭐 30대가 뭐 비하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에게 이끌렸던 정당이었었어요.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매주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뭐 그 Y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팬덤은 강성 우파들이었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개딸로 표상되는 강성 팬덤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당을 이끌고 있는 한 최강욱 의원 같이 막말 내지는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할 욕구가 계속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아마 전 잠재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뭐 전 잠재적 요소보다는 좀 뭐 최근 우리 정치 좀 안 좋은 경향인 것 같아요. 이제 마라맛, 뭐 사이다, 탄산이 좀 죄송합니다. 탄산이 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저희 노란색 유자차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좀 안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정동영 의원 망언이나 김용민 후보가 저기 노원이었나요? 그때 뭐 민주당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속히 징계로 이제 마무리한 부분이 차라리 뭐 그나마 뭐 뭐랄까 예방 주사를 민주당이 세게 맞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고 최강욱 의원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공직자가 아니니까 나에게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면 명백하고 근데 징계로 빨리 정리가 돼서 저는 뭐 그렇게 딱히 더 논평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이게 더 반복된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징계 수위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민주당이 어떻게 좀 대처했냐, 빠르게 했냐, 아니면 과감하게 했냐 이건데 제명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빠르고 네. 과감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내용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 대표가 그 윤리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상징계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여기 그 막말이랑 어쨌든 약간 이런 것과 끊겠다는 약간 의지 표명에서 약간 조금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징계 수위는 뭐. 네. 저도 당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보면 6개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이 6개월 당원권 정지는 그냥 6개월 동안 당비 안 내도 돼요 정도의 의미로 새겨져서 크게 어떤 뭐 감동이 있나 어떤 실효적인 조치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아니, 이제 있어요. 사실은 실효적인 조치는 필요 없고 여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빠르게 대응했냐. 그동안에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미적은 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했다. 약간 여기에 조금 의미를 찾으시면 근데 어떨까. 저는 약간 너무 쉬운 선택했다고 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같이 앉아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희낙락했던 뭐 민영배, 김용민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가 돼야 실제적으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조치가 되는 거지. 최강욱 의원 뭐 지금 그냥 당원이시잖아요, 그냥. 그 당원의 당비를 6개월 동안 안 내게 했다라는 것이 그 어떤 우리가 조치라고 정치적 조치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근데 답하기 당 어려워요. 대표가 그 뭐 개인 SNS에다가 두고 바로 의견을 표명을 하셨고 또 육성으로 한번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는 크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근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린 거 아닌가. 근데 약간. 거기 주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최강욱 주어가 의원 없었잖아요. 이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당에 전체적으로 경고는 했지만 네. 이제 콕 집어서 최강욱 전 의원이 아니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발언하고 나서 바로 뭐 비상징계 했으니까 뭐 그 최강욱 의원 전제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제로 얘기한 것과 네. 콕 집어서 경고한 근데 것과는 이제 다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당 상황을 볼 때 누구를 이렇게 당 대표가 아니면 당내 상황에서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속 비명계들이 뭔가 이야기 나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비명계 의원님들 이름 하나하나 뭐 거명하면서 아니면 친명계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뭔가를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는 뭐 비명계는 원칙과 상식적인 얘기를 했고 네. 이 그렇죠. 최강욱 의원은 막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찝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나 최강욱 의원하고 친하니까 좀 봐줘야지. 그러한 이미지와 신호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미진한 조치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순수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면 어쨌든 이 표현을 했는데 6개월이면 이게 좀 상응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자. 왜냐하면 윤리심판을 해부됐다. 뭐 모든 걸 정지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상으로
이것도 약간 절차 위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최대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탈당 권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대중적인 이 효과를 확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뭐랄까 그 문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니, 내가 이 자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에 그거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근육이 안 바뀌어가지고 평론하고 변호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무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빠르게 한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탈당 권고나 아니면 뭐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6개월보다 뭐 1년, 2년 정도 해도 그거는 크게 이 부분이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까 예. 그 정도는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조치했어?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줘야 되고, 저희 같이 보수 참칭 패널, 보수 패널 이런 분들에게도 아유, 비판할 게 없네요. 조치 잘했네요. 그러한 평가를 들어야지. 에이, 이게 뭐예요? 하는 거는 추후에 이제 뭐 막말 관련자들은 예. 이제 공천